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피부명리, 신살론 비결, 홍염살, 무엇을 홍염살이라 하고 홍염살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홍염살은 지지에 만약에 월지라면 더욱더 강하겠죠. 그러나 년, 월, 일, 시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이 작용이 된다. 특히 한 주로 연결이 되면 작용이 강하겠죠. 그런데 이 홍염살은 밝은 살이다 그래요. 밝은 살성, 밝게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살성이 홍염살인데, 한 가지 문제는 정이 많아서 끊고 맺지를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그것이 홍염살이다. 그러기 때문에 유력한 관살이 있다면 이 관살 성분은 끊고 맺는 성분이 되는데, 이 중에도 유력한 칠살 성분이 있다면 더욱더 강하겠죠. 끊고 맺는 성분. 이 부분이.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사주에 관살이 유력하다면 웃을 때 웃고 슬플 때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고 등등 이러한 끊고 맺는 정신이 확실하게 되는데, 사주에 합이 많고 끊고 맺는 것이 약하다면, 정에 빠지면 어떠한 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꼭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일간은 오화가 장미도화라 하며 홍염살이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갑오일주라면 자기 식상 자궁에 오화는 상관이 되는데, 이 상관인 자기 자궁에 오월장미가 화려하게 피었다. 여자에게는 자궁이고 또는 남자에게도 생식기에 해당이 되며, 뛰어난 언변, 말솜씨, 그리고 자기의 나타남 인생 무대가 인호술 화국으로 자기의 생식기, 자궁으로 모든 외부에서 모여드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주가 잘못되면 문제가 크다 그래요. 그래서 또는 한 주로 연결이 된 병인, 정미, 그러니까 이 병화는 인수인, 임모, 이 병인은 지지가 천간을 상생하며 이 병화의 통근처가 되는 상태. 이 간목은 오화의 사지이다. 죽어가면서 색정을 밝히는 상태이고, 이 오화는 순진무구한 상태로 장생지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응용을 하시는데 12지 포태법과 같이 살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병화의 이는 병인이라면 생지이기 때문에 철딱선이 없는 홍염살, 이건 누구 말도 듣지도 않고 철딱선이 없이 호기심에 의해서 꼬임에 약해서 정화일간의 미토는, 이 미토가 홍염살인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동서남북 상하 좌우 모든 부분이 현침살로 연결이 되어서 이것을 밤송이 현침이다. 그 밤송이 현침을 이 정화에, 이 자궁에 숨겨 놓은 것이다.
그래서 사주격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요. 특히 추운동이 되어서 홍염살이 발동이 되면 추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무토나 기토는 진토가 홍염이다. 그래서 무진이 한 주로 오면 백호살인데 수기의 재물 창고이고 백호살이고 홍염살이기 때문에 이것을 홍염백호다. 백호살은 백호살인데 꽃과 같은 화려함을 나타내는 이 백호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진백호가 지인토를 만나서 유진합을 해서 무토나 기토의 식상, 생식계에 합이 되었을 때 이때 발동을 한다 그래요. 경금의 술토가 홍염살인데 이 경술일주는 괴강살이다. 괴강살인데 이 괴강살에서 인수 효신살이다 그래요. 술토가 효신살이면서 이것이 홍염살이 되다 보니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해서 효신살 괴강이라면 그 뜻을 잘 파악을 해 보시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술토는 묘목을 만나서 묘술 합을 했을 때에 문제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묘술합이 음란지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묘목도화와 술토 홍염살이 만나는 이러한 부분, 또는 이 술토가 오화를 만나면 이 오화는 또 간목의 도화죠. 간목의 홍염살이다. 을목의 홍염살이다. 그 홍염살이 오술 합을 하고 갑을목이 경금천간에서 어떠한 육친인가를 봐야 되겠죠. 이 명리는 응용이라고 필자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일간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사주에서 오화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갑오가 사주에서 있었는데 경술과 합의되었다. 갑목의 오화는 홍염살이요 경금은 술토의 홍염살인데 오화 홍염살과 술토 홍염살이 둘이 오술을 합을 해서 만나고 이 갑목의 록근처인 인목을 불러오려고 하는데 조열해져서 생기는 이 문제를 파악하시라. 그래서 응용이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신금일간에, 신금은 추국이라고 그런다. 가을국화다. 유금 역시 추국, 가을국화다. 국화와 국화끼리 만났으니 상당히 미모의 소유자, 실제 신유일주들이 겉모습을 보면 상당히 예쁘다 그래요. 아주 여자다운, 여성다운 외모의 소유자로 굉장히 여린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사귀어 본다면 이 사람 당할 고집이 없다라는 거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천상천하 유화 독종격과 같은 신금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서로가 마음이 안 맞게 된다. 물론 그 미모, 외모만 봤을 때는 혹할 정도의 미모이지만 그러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임수와 계수는 신금이 홍염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잘 보면
이임수는 신금의 장생지이고 계수는 사지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신 그리고 계수, 간목의 오화가 사지, 사신 그리고 홍영, 여기에서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 보셔요. 이것에 대한 답은 12지 신살론에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만큼의 글이 써지고 저기에서 이만큼의 글이 써지고,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홍염살은 여기에서 각기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천간에 홍염살만 쓸 뿐이지 여기에서는 신살 부분이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의 정확한 성질을 알기 위해서 모든 부분이 통합되어야 한다 그래요. 즉 뭐 요즘에는 요 컴퓨터 CPU가 9세대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떠한 성능이 얼마만큼 좋은지 그것은 안 써봐서 필자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CPU가 있고 아무리 좋은 그 어떠한 컴퓨터 부속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가 하나로 맞춰져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딱히 딱 하나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즉 간목이나 을목이 오화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홍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무엇과 무엇이 만나야 한다. 아무리 맑은 맛있는 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음용수로 마시는, 그것은 물일 뿐이고, 그 물로 어떠한 음식을 조리를 하고 커피를 타고 그 물에다가 커피를 타면 커피물이 되는 것이고, 녹차를 타면 녹차가 되는 것이고, 그 물로 한약을 달이면 한약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처럼 각기 쓰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꼭 파악을 하시라 그래요. 홍염살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죠. 사주에 합이 많았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된다 그래요. 오히려 합도 있고 충도 있고 칠살도 있고 등등등 그러면은 끊고 매짐이 발생이 되는데, 너무 합이 많으면 정이 많아서 그 정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 즉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 보시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내가 지금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게를 팔고 뭐 이민을 가려고 그런다. 근데 너 이 가게 네가 이거 한번 맡아서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이 친구의 정이 많은 사람은 말만 믿고서 혹한이 덤벼들 것이고, 끊고 맺고 이러한 것들을 잘하는 유력한 관살 성분이 있다면, 오 그래 그 이민을 가게 된 것은 축하할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나 혼자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상의를 해보고 또 부모님 조언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합당하다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정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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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대뜸 그 수입이 얼마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래요. 이것이 문제다. 왜냐면은 끊고 매짐이 정확한 사람은 뒷조사를 다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떠한 변명을 대해서
우리 남편이 좀 그거보다는 다른 부분을 원한다. 뭐 등등등. 내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다. 등등. 아직은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아기 육아 교육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그 다음에 해보라고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 뭐 등등 이러한 식으로 거절할 거리를 찾겠죠. 그게. 그런데 이 홍염살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된다면 정이 많아서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냉정함이 없어서 정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성관계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남의 보증을 서준다거나 큰 돈을 빌려준다거나 하는 실수도 곧잘 하는데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것이 그렇게 교정을 하고 해도 여기에 타인의라고 써야 되는데 타인을 참 이게 교정을 그래서 이렇게 필자가 이게 보면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글자 하나하나 읽으면서 교정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쉽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모두 하나하나 교정을 해 가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또한 많이 걸리고. 자, 하여간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귀어림이 강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홍염살은 자기 주체정신이 약하여 남의 꼬임에 잘 넘어가는 살성이라고 할 수 있다. 홍염살이 악살작용을 하며 조를 성격시키지 못하고 형충파에 의한 홍염발동이 이루어진다면 여명은 기생팔자이고 남명은 작첩팔자가 된다는 것이 홍염살로 허영사치를 좋아하고 색정을 밝힌다는 흉살이다. 꼭 이 부분에 12지 신살에서 포태법 말고 신살에서 이 부분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내 일간에 이 지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요. 필자가 어떠한 말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숙제는 여러분들한테 남겨둘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이러한 부분이 다른 뜻이 있다. 왜 12신사를 보라고 그러는지. 대체로 가정살림을 등한시하며 외부 활동을 좋아하는 살성으로 밝고 화려한 것은 좋으나 허영과 사치가 심하고 화류의 인연이 되거나 자신을 봐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자, 꼭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어떠한 상태로 보느냐면 이 부분에 겁재천지연월망 장반영육화 신살에서 한번 봐주고 십신론으로 해서 간목과 을목의 간목의 상관이요 을목의 식신이다. 또 병화는 이 임목이 효신살이요 임목의 병화의 편인이다. 이러한 식의 비경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편인정인 이 십신론으로 해서 다시 한번 봐줘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지금까지 얘기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것이다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러면은 이것이 전체가 통변술의 그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갑을목의 오화는 갑목의 오화는 이임수의 신금은 계수의 신금은 자 각기 다르죠. 여기에서 이임수의 신금은 생지요 계수의 신금은 사지다. 을목은 생지요 갑목은 사지다.
이러한 부분의 관계성, 이것을 전체적인 이것을 알아야만 된다. 자, 무토가 무진으로 왔는데 유금을 만나서 유진합을 하였다. 내 일지가 유진합으로 변화가 되었다. 유금은 가을 국화다. 유진합은 육합이다. 부부합이다. 진토는 뜻과 이상이 높은 형이상학적인 공간이요. 유금은 봉황으로 또한 마찬가지다. 너무나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꼴값을 떨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진토가 유금과 합이 되어서 추국, 국화다. 국화는 인내력이 끈질기다. 화무십일홍으로 열흘 이상 붉은 꽃이 없다고 하는데 이 추국 국화는 한 달을 간다. 그만큼 오래 간다. 물론 이 추국보다 더 오래 가는 꽃도 있죠. 뭐 백일홍, 100일간 붉은 꽃이 간다 해서 백일홍이라고 하는데 아마 두세 달을 정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 국화도 거의 한 달 가까이 간다. 요즘에는 이 화훼 산업의 유전자 기술이 이제는 많이 발달을 해서 이 겨울에도 국화가 피고 또 겨울에도 장미가 피고 장미가 5월 장미라고 그랬는데 이 10월에 장미꽃이 활짝 피어나고 이게 다들 미친 것 아닌가. 하여간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며 몸매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일지 홍염살은 미남 미녀가 많으며 언변이 유창하고 청산유수이다. 그러나 귀신이 되었다면 사기성 허풍기가 많으며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고 들떠 있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홍염살이 귀신이라면 남자는 주색으로 재물을 모으지 못하고 낭비심이 심하게 되며 여명은 기생이 아니면 화력의 팔자가 되거나 또는 남몰래 외부 남성과 사통하여 사생활을 낳기도 한다. 그 엊그저께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자식은 하나를 낳아야 된다 해가지고 다른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 잘 키우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이 남자는 그 무정자증이 고쳐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그것이 고쳐질 수가 있는 것인가? 고쳐질 수가 있다면 애들 낳기 전에 미루어서 고쳤을 수도 있었을 텐데 못 고친다 그래요. 한번 무정자증이면. 그래서 이 딸내미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 딸이 자기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하고 관계를 갖고 거기에서 임신을 해서 이 자식을 낳았다. 이것이 바로 사생아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많이 시끄럽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에서는 친자식으로 인정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내 마음이 합당하지가 않는데 그것이 인정이 되겠는가. 하여간 홍염살이 육해살이 되어 발동되었을 때 본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육해살이 뭔지 공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간목은 오화가 홍염육해가 되는데 오화가 장미도화이고 상관으로 외적인 할이 암이다. 그런가 하면 계수는 신금의 홍염육해살이고 사지이며 역마살에 해당하므로 돌아다니다 바람들어 문제가 되는데 이때 자수가 신금과 근접하고 있다면 홍염망신이 된다. 또한 도화살이나 홍염살은 잘난 척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기신으로 발동한다면 신분과 귀천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하는 특징이 있다. 가령 사장의 딸이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의 경비원과 연애하고 주인집 딸이 노비와 사통하는 등의 일을 말하는데, 이 또한 음란 호색이 정신병의 일종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 홍염살이거나 홍염살과 규문살 또는 원진살과 충동하는 대세군에 호색하고 수치를 모를 정도의 음란한 정신병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음란한 정신병, 색정의 정신병, 음란 호색의 정신병, 이러한 부분은 규문살과 연결이 될 때, 이때를 주의해라. 이것은 귀문살은 한마디로 귀신살이다.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살성이다 그래요.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가령 병인 일주의 미토대세운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즉 병화가 인목이 홍염살인데, 이 홍염살이 미토대운을 만나면 인미귀문, 이러한 식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요. 홍염살 일주는 갑오, 병인, 정미, 무진, 경술, 신유, 임신 일주가 강력하다. 대세운에 관살, 식상, 재성이 합되어 있거나 재성에 합의되었거나 충동되었을 때를 유심히 살펴야 하며, 기신과 희신을 잘 가려야 하는데, 대체로 식상에 합충이 되었을 때 가출하거나 바람나는 일이 많다. 그러나 홍염살은 친절하고 명랑하며 사교성이 좋아서 누구에게나 친근하다. 사주가 청하다면 귀인이 되고 탁하다면 음란하여 창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 작용력은 도화살보다 약하지만 형충파의 공망으로 그 성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홍염살이 희신에 해당한다면 가수나 탤런트와 같은 연예인, 여관업, 숙박업, 호텔업, 여행사, 결혼 중매 업소, 음식업 등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여자 사주에 홍염살이 있으면 기생팔자라 하여 결혼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전생에 엽색질만 하던 사람이 환생하여 홍염일주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사주가 잘못 짜이면 홍염살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모두 다 부부애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요즘 세상은 한숨만 나오는 세상인데, 그 환경 그때그때에 따라서 부부가 말이 부부지 일회용 부부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한숨만 나오는 세상이다. 어떠한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 하여간 홍염살이나 도화살은 남녀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려는 특성이 있으며, 오라는 곳은 없어도 이 친구 저 친구 일부러 찾아다니며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 그리고 가정살림을 등한히 하여 배우자의 오해나 의처 의구증을 발동시켜 이것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외로운 인생을 스스로 만든다. 한마디로 정그리워하는 살성이 홍염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역마와 기문 발동에서 문제가 되므로 일지 홍염살에 근접하는 역마살, 귀문살, 망신살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홍염살은 인후지성이 있으므로 인내심과 노력으로 가정을 지키고 외정을 경계한다면 흉액을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부부는 서로의 애정을 의심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고 사랑받는 현명함을 지켜야 한다. 매사 받은 후에 주려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베푸는 실천을 하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지름길인 것이다. 특히 홍염살 세운에는 정그리움을 자제해야 하며 한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그리워함을 자제해야 하며 한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다. 꼭 명심하시라 그래요. 자, 오늘은 홍염살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